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중에, 그러니까 콘텐츠가 좀 개수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하루에 공유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목 상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면은 사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좀 약간 혼미해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콘텐츠 만들면은 그거를 바로바로 영상으로 만들고 유튜브로 공유드리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콘텐츠를 한두 개 정도 공유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드렸던 콘텐츠에 대해서 좀 Q&A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행운에 속지 마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희귀한 사건으로부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위험 기피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과거 사례로부터 과도하게 확신을 갖는 건 피해야 되지만, 너무나 이제 큰 극단적인 수준까지 위험을 기피하게 되면은 수익률을 너무 많이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 되어야 되고, 그 좋은 방법은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탈렙은 어떤 이제 법칙이 전체 세상에 통용된다라는 관념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운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패턴 찾는 본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제 구조 같은 경우에 경제 주체의 기대가 반영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수익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제 그런 법칙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거를 기대에 조정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의 요지인데, 저도 거기에는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방법론을 개선해 나가는 태도가 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실력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방법론을 포기하고 극단적으로 위험을 기피한 결과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계산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랜덤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렙 같은 경우에 네로의 일화를 들면서 열등감하고 시기심은 인간 본능이어가지고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지속 가능한 초과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질투나 우월감, 비교 같은 비합리적인 이제 동기에 근거하면은 성과를 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지속 가능한 초과 수익에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탈렙은 사전에 일어날 수 있었던 모든 대체 역사를 감안해가지고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가 결과론적으로 수익을 냈더라도 그 전에 감수했던,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대체 역사들도 다 고려해가지고 그런 감춰진 비용을 감안해서 방법론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이제 저는 이걸 이제 방법론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후견지명 편향을 막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 투자를 좀 평가할 때 사전에 이거를 예측할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 사전에 어떤 것을 좀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가지고 좀 모니터링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투자할 때 투자 판단의 근거 같은 것들을 계속해가지고 자세하게 좀 글로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 세계 같은 경우에 총구를 볼 수 없는 러시안 룰렛과 달리 이제 전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역사를 고려하고 사전적 관점의 비용을 고려하는 사람이 드물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해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탈렙은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TO에서는 이런 대체 역사를 고려하는 태도를 모두가 갖추는 커뮤니티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전에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 이런 거를 고려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좀 투자를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이 위험을 처리하는 부위는 이성적인 사고 부위가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위험해지면은 감정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하고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은 되도록이면은 행동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관리자라고 하는 직책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도 정치적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위험관리자의 존재는 이런 위험을 줄이는 듯한 인상을 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렙은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무한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위험을 문화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그 직접 경험해야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탈렙은 경우의 수를 표본 경로로 무한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해가지고 실현되지 않은 역사도 공평하게 고려할 수 있었다 라고 이제 소개하면서,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런 이론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한 걸로는 위험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직접 경험해야 제대로 인지한다. 마치 불에 데워야 그 아픔을 아는 것처럼 직접 경험한 것이 이제 위험을 이해하는데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보면서 시장이 이제 하락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그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뇌는 세상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보다 재빨리 곤경을 모면하면서 결과를 얻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볼 때 나중에 관찰하면은 다름을 보이는 것도 사전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좀 사전에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리고 이제 사후에 이걸 관찰했을 때 당연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이제 그 본능적인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그런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오래 투자해서 성공한 투자자라는 거는 다 이제 살아있는 것을 고려한 거다라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한 투자자는 같은 방법으로 투자했더라도 이미 사라졌고, 그 다음에 그 실패한 기술은 이제 이미 경제성을 잃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기술들이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는 실패해서 없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다양한 기술들이 마치 각광받을, 그리고 이제 많은 돈을 벌 기술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관심을 끌기 때문에, 그런데 좀
관심을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뉴스를 정제하고 정리해서 공유하는 거에 가치를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텔레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유튜브 채널들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적절히 정리해가지고 좀 필터링해서 너무 이제 많은 데에 관심이 분산되도록 놔두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주가를 보는 거는 실적이 아니라 변동성을 보게 하니까 그건 이제 디스트랙션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았고, 또 이제 이 부분이 재밌었어요. 손실하는 데 따른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익 확률이 50%를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주 볼수록 심리적 적자가 심해진다. 그래서 건강에 해롭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관심을 많이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모았냐보다 어떻게 모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도 와닿았고, 스스로의 약점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알 수 없는 위험을 기피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생각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LTO에서는 좀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약점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약점을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은데, 이 내용을 통해서 탈렙은 감정이 개입되는 종교 취향 예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로 이성적인데, 왜냐면 차분한 상황에서 이런 그 활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이 위험이 개입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비합리적이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능에 반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좀 더 여유롭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을 통해서 탈렙은 대체 역사를 감안한 사전 위험이 우리가 누린 수익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내 과소평가, 후견지명 편향, 생존 편향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LTO가 시스템적인 대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투자 대안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과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상하는 것이야말로 한계를 극복하고 위험과 수익의 적정 조합을 찾아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TO가 사후 결과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사전에 어떤 위험을 감수했느냐에 따라 투자가 적정했는지를 평가하는 투자의 전제를 내면화해가지고 더 나은 방법론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런 커뮤니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으로 오늘 그 나심 탈렙의 그 행운에 속지 마라 2장에서 4장까지 내용 공유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분 정도 쉬었다 올 테니까 여기에 대한 코멘트나 아니면 Q&A 해주시면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